미국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지아주 정부가 외국 기업을 위해 전용 공항 터미널 건설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국 기업을 위해서 말이죠. 한국 회사가 와서 우리를 이용하려는 거 아닌가? 격렬한 반대와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한국계 미국인. 그는 도대체 무엇으로 미국 정부와 주민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단 한 사람의 신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한국 차만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외쳤던 그의 마지막 한마디. 미국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외국 기업 전용 공항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작지만 강한 나라의 저력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한 감동의 실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제이든 리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 자동차 북미 물류 전략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38살이 되던 해,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초 조지아주 사바나 지역은 그야말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한때 군사시설이 있던 이곳은 기지가 이전한 후 젊은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죠. 지역 경제는 침체되었고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자동차가 조지아주에 대규모 전기차 공장 건설을 발표했어요. 55억 달러 규모의 투자였죠. 지역 주민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불안했어요. 공장 건설은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문제는 물류였습니다. 전기차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엄청난 양의 부품과 완성차가 오가야 해요. 배터리, 반도체, 각종 소재들이 한국과 아시아 각지에서 들어와야 하고 완성된 차량은 미국 전역으로 나가야 하죠. 기존의 교통 인프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물류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기존 사바나 힐튼헤드 국제공항의 화물 처리 능력, 도로, 교통량, 철도 연결성까지 모든 것을 검토했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인프라로는 공장 가동률을 30%도 맞출 수 없었어요. 본사에서는 계속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언제까지 물류 계획을 완성할 건가요? 공장 착공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됩니다. 매주 화상회의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죠. 저는 점점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지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바나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공장 예정 부지 근처를 돌아보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봤어요. 대부분은 한국차 공장에 대해 긍정적이었지만 일부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죠. 한국 회사가 와서 우리 동네를 바꿔놓으려고 한다던데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요? 일자리가 생긴다고는 하는데 과연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일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류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 기업이 미국 땅에 뿌리내리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바나 시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한적한 거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적거렸을 상가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죠. 젊은이들은 애틀랜타나 다른 대도시로 떠나고 남은 건 고령화된 주민들 뿐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한국차는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죠. 우리가 실패하면 이 지역의 희망도 꺾여버릴 테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해답은 아마도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것일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차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기존 물류 체계로는 미국 동남부 전체의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임원진들의 표정이 심각했죠. 물류 담당 상무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이든, 현 상황으로는 공장 가동이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전용 공항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죠. 전용 공항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마케팅 이사님이 물었습니다. 기존 공항 확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만의 화물 터미널, 아니, 아예 독립적인 물류 허브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직항으로 부품을 실어 나르고 완성차를 미국 전역으로 배송할 수 있는 전용 시설 말이에요.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미국에서 외국 기업 전용 공항을 허가해 줄 리가.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어요. 일부는 너무 무모한 시도라고 했고, 일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평가했죠. 결국 결정권자인 사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이든 씨, 정말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3달 시간을 드릴게요. 그 안에 가능성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저의 미션 임파서블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지아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접촉한 곳은 조지아주 교통청이었습니다. 교통청 부청장인 메리 조지슨을 만났는데 첫 만남부터 벽에 부딪혔어요. 미스터 리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겠네요. 외국 기업 전용 공항이라니 이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메리는 50대 초반의 베테랑 공무원이었어요. 실무에서 올라온 사람답게 현실적이고 신중했죠. 하지만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주에도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런 건 공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공항까지 새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게 더 경제적이죠. 첫 회의는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구체적인 데이터와 경제적 효과 분석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갔죠. 두 번째 미팅에서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메리, 한국차 공장이 가져올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자동차 공장이 아니에요. 전기차 시대의 허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조지아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공 예산을 투입해서 특정 기업을 위한 시설을 만든다는 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한국차를 위한 게 아니라 조지아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이에요. 메리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제 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물류 허브가 완성되면 조지아는 미국 동남부의 물류 중심지가 될 거예요. 한국 차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기업들도 이곳을 거점으로 삼고 싶어 할 겁니다. 처음으로 메리가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었죠. 메리와의 두 번째 회의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봤지만 곧 더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시작된 거예요. 왜 우리 세금으로 한국 기업 전용 공항을 만들어줘야 하나요? 미국 기업도 아닌데 왜 특혜를 줘야 하죠? 이미 공장으로도 충분한데 공항까지 만들면 소음과 환경 오염은 어떻게 할 건가요? 공청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분노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제대로 소개하지도 못한 채 질타를 받아야 했죠. 특히 로버트 헤일스라는 60대 남성이 가장 강하게 반대했어요. 과거 항공 정비사로 일했던 분이라서 항공 산업에 대한 이해도 높았고 발언도 논리적이었습니다. 젊은 친구, 당신은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동네를 어떻게 바꿀지 결정하려고 하는군요. 우리가 원하는 건 조용한 삶이에요.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로버트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동조했어요. 저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로 만들어질 일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에 일자리,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나 생길까요? 한국 사람들만 데려와서 일 시키는 거 아닌가요? 분위기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제가 아무리 경제적 효과를 설명해도 주민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오히려 더 격양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후 저는 완전히 의기소침해져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메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리 씨, 오늘 반응이 예상보다 안 좋았네요. 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갑자기 나타난 외국인이 자기들 동네를 바꾸겠다고 하니까요. 메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숫자와 데이터에만 집중했지, 정작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접근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한국 본사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공청회 소식이 전해지자 임원진들의 반응이 차갑게 변했어요. 제이든, 현지 반발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죄송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다른 주로 공장 부지를 옮기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막막했죠. 시간을 조금 더 주세요.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글쎄요. 주민 반발이 이 정도면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조지아주의 평화로운 풍경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재검토했어요. 기술적인 설명이나 경제적 효과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식 속도는 미국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메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는 미국이고 이곳 사람들에게는 이곳만의 방식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공식적인 회의실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공간에서 그들의 언어로 소통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주민들과의 첫 번째 공청회가 실패로 돌아간 후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연일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어요. 한국 기업의 일방적 개발, 주민 의견 무시 조지아 하늘을 한국에 내주는 건가? 세금으로 외국 기업 특혜 주기 논란. 이런 제목들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저는 매일 아침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한국 본사의 반응이었어요. 임원진들 사이에서는 이미 철수론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이든, 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미국 진출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다른 주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매일 이런 전화를 받으면서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현지에서는 반발이 거세고 본사에서는 압박이 심해지고 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 어느 날 저녁 호텔 근처 작은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로버트 헤일스였습니다. 공청회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그분이었죠. 실례합니다만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놀라면서도 자리를 권했어요. 로버트는 조심스럽게 앉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리 씨, 제가 공청회에서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셨죠. 사실은 제가 좀 복잡한 심정이에요. 로버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과거 군 기지에서 항공기 정비사로 일했다가 기지가 이전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적당한 일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우리 같은 사람들만 남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변화가 두렵기도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는 단순한 거부감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로버트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정말로 변화를 원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게 복잡해요.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변화가 우리를 위한 건지 아니면 우리를 밀어내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거든요. 로버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지금까지 접근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프로젝트의 규모와 경제적 효과만 강조했지, 정작 이곳 사람들이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죠. 로버트 씨, 만약 이 프로젝트가 정말로 이곳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다면 물론 좋죠.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그 대화를 계기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이건 한국차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조지아 지역민들의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메리를 다시 만났어요. 메리, 지금까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이 프로젝트를 한국차를 위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조지아를 위한 프로젝트가 되어야겠더라고요. 메리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물류 혁신이 아니라 지역 생존 프로젝트로 접근하는 거예요. 한국차는 그 수단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조지아의 미래를 만드는 거죠. 흥미롭네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날부터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차 전용 공항이 아니라 조지아의 미래를 위한 통합 물류 허브로 컨셉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역 주민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버트와의 대화 이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차를 위한 공항이 아니라 조지아의 미래를 위한 통합 물류 허브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먼저 메리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단순한 화물 터미널이 아니라 도심과 공장, 그리고 공항을 잇는 삼각 생태계를 만드는 거였어요. 이렇게 보세요, 메리. 공항 주변에 물류단지가 생기면 운송업, 보관업, 포장업 등 다양한 업종의 일자리가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자리들은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구체적으로 몇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길까요? 직접 고용만 2,000명, 간접 효과까지 포함하면 5,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해요. 메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진지하게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주민 설득이 문제예요.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 속에서 대화하는 거죠. 그 후로 저는 매일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카페, 교회, 동네 상점 등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점이 도움이 되었어요. 완전한 외국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미국인도 아닌 애매한 위치가 오히려 친근감을 주었죠. 우리 씨는 어떻게 한국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나요? 제 부모님이 한국에서 이민 오셨거든요. 저도 어릴 때 정체성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것 같아서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프로젝트에 대한 대화로 이어졌죠.
사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한국차가 아니에요. 조지아 지역이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거든요. 어떤 기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이 지역은 군사기지에 의존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경제가 어려워졌죠.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산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계를 만들려고 해요.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후 드디어 로버트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전과 달랐습니다. 리 씨, 요즘 동네 사람들과 많이 얘기해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떤 생각이 바뀌셨나요? 처음에는 한국 회사가 와서 우리를 이용하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이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로버트의 마음이 바뀐 것은 큰 전환점이었어요. 그는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그의 지지가 생기면서 다른 주민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로만 설명하니까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실제 모형을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주일 동안 밤새워서 정교한 모형을 제작했어요. 도심, 공장, 공항을 잇는 물류 네트워크와 그 주변에 생겨날 각종 시설들을 미니어처로 만든 거였죠. 다시 열린 비공식 주민 모임에서 그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랐어요. 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구나. 우리 동네가 정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저기 물류센터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겠네요. 특히 젊은 엄마들의 관심이 높았어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도시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 발전이 있다면 굳이 떠날 필요가 없겠다는 반응이었죠. 그 무렵 지역 언론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CNN의 마크 던컨 기자가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리 씨,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업 투자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로 보시는 건가요? 미국의 지방 도시가 글로벌 경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특히 한국식 발전 모델이 미국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마크는 여러 차례 현장을 취재하면서 주민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던 사람들이 점차 협력적으로 바뀌는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죠. 이건 산업 뉴스가 아니에요. 이건 문화이고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마크의 이런 관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단순히 물류 프로젝트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이야기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편 메리도 점점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신중했던 그녀가 이제는 주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주지사님, 이 프로젝트는 조지아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대비 효과가 훨씬 클 거예요. 무엇보다 이게 성공하면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조지아를 주목하게 될 겁니다. 드디어 조지아주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어요. 각 부처별로 전문가 검토가 시작되었고 연방정부와의 협의도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본사를 설득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에 직면했어요. 현지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보고를 했지만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제이든, 정말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다릅니다. 주민들과 정부가 모두 우리 편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로버트와 주민들의 지지, 메리와 주정부의 협력, 마크 기자의 관심, 그리고 한국 본사의 재신뢰까지.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조지아주 의회에서
한국차 전용 터미널 건설 승인을 위한 공식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이 하루에 달려 있었습니다. 공청회장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주민 대표들, 정부 관계자들, 언론진, 그리고 한국에서 온 한국차 임원진까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발표를 위해 며칠 밤을 새워 준비했어요. 단순한 데이터 나열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야기로 구성했죠. 의원님들, 그리고 조지아 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안서가 아닌 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석 달 전, 저는 이곳에 와서 한국차를 위한 공항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 저는 조지아의 미래를 위한 꿈을 제안하려고 해요. 스크린에는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비전 영상이 나타났어요. 현재의 조지아 모습에서 시작해서 10년 후 물류 허브로 발전한 모습까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여러분,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의 꿈이에요.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특히 주민 대표로 참석한 로버트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헤일스 씨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를 가장 강하게 반대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로버트가 일어나서 마이크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젊은 친구를 믿지 않았어요. 한국 회사가 와서 우리를 이용하려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지켜보니까 이분들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더라고요. 로버트의 증언이 끝나자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에게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리 씨,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공적 자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로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때 메리가 일어났어요.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프로젝트에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건 투자가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메리는 구체적인 경제 효과 분석 자료를 제시했어요.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모든 지표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죠. 그때 마크 던컨 기자가 질문했어요. 리 씨,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모델이 확산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이에요. 기업과 지역사회가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마침내 표결 시간이 왔어요. 조지아주 의회에서 한국차 전용 터미널 건설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찬성 17표, 반대 3표. 가결되었습니다. 그 순간 장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로버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메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죠. 저 역시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어요. 한 의원이 마지막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리 씨, 오늘 우리가 승인한 것은 단순한 물류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상징이에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한국차의 성공이기도 하지만 조지아의 성공이기도 할 겁니다. 한국인이지만 이곳이 제 고향입니다. 고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문화 교류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공청회가 끝난 후 CNN에서는 특별 방송으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조지아주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최초의 외국계 기업 전용 항공 터미널이 승인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진짜 의미는 그 이름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물류가 아니라 한 나라의 철학이었습니다. 공청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연방항공청과의 협의, 환경영향평가, 세부 설계 작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프로젝트에 반대했던 주민들이 이제는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로버트는 한국차 측에서 제안한 물류센터 관리직에 지원했어요. 과거 항공 정비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이었죠. 리 씨, 제가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로버트 씨 같은 분이 계셔야 이 프로젝트가 진짜 성공할 수 있어요. 지역을 아는 사람이 중심에 있어야 하거든요. 메리도 주정부 내에서 위상이 크게 달라졌어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인정받아서 교통청장으로 승진이 확정되었죠. 리 씨 덕분에 제 인생도 바뀌었네요. 처음에는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기회였어요. 메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메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국 본사의 반응도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철수를 검토하던 임원진들이 이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제이든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군요. 미국 최초의 외국 기업 전용 터미널이라니. 한국 기업이 미국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거든요. 이번 성공으로 북미 전략 전체를 재검토하게 되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모델을 적용해 볼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 놀라웠어요. 터미널 건설 승인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주변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각종 서비스 업체들이 진출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젊은 인구 유출도 멈췄어요.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몇 달 사이에 우리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도시로 이사갈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어요.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을 넘어서 정말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크 덩컨 기자는 이전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리 씨, 이 이야기는 꼭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 같아요. 단순한 기업 성공담이 아니라 문화와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제목으로 만드실 건가요? 꿈을 실은 비행기는 어떨까요? 한국의 꿈과 미국의 꿈이 만나 새로운 꿈을 만들어낸 이야기 말이에요. 터미널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한국차 북미 통합물류센터 총괄 책임자로 임명된 거였죠. 제이든,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터미널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현실을 더 나은 미래로 발전시키는 일이겠죠. 그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글로벌 비즈니스는 다른 나라에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결합해서 더 나은 가치를 창조하는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의 빠른 실행력과 혁신 정신, 미국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다양성 수용 능력이 만나니까 정말 놀라운 시너지가 나왔거든요. 몇 달 후 터미널의 기공식이 열렸어요. 한국에서 온 한국차 회장님과 조지아 주지사가 함께 삽을 뜨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건설 착공이 아닙니다. 두 나라의 우정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에요. 주지사의 이 말이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1년 후 사바나 한국차 통합물류터미널이 공식 개장했습니다. KOREAN AUTOINTEGRATED LOGISTICSTERMINAL이라는 큰 간판이 조지아 하늘 아래 당당히 서 있었어요.
개장식 날,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어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었어요. 로버트는 이제 터미널 운영팀의 핵심 인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항공 정비 경험을 살려서 화물기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리 씨,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보람찬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즐거워요. 로버트 씨가 계셔서 저희도 든든해요. 지역을 아는 분이 중심에 있으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터미널 주변에는 예상했던 대로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섰어요. 운송회사, 포장재 업체, 보관업체 등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역 주민들이었어요. 메리는 교통청장이 된 후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 발전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리 씨, 이제 다른 아시아 기업들도 조지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동남부 물류 허브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게 바로 저희가 처음부터 그렸던 그림이에요. 한국차는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실제로 일본의 도요타,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도 조지아 진출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차 터미널의 성공이 하나의 모델이 되면서 조지아가 정말로 글로벌 물류 허브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마크 덩컨의 다큐멘터리 꿈을 실은 비행기도 완성되어 전국 방영되었어요. 그 덕분에 이 프로젝트는 전미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죠. 리 씨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다큐를 만들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마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기자님의 시각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놓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지역 주민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떠나기만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외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여기서도 충분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꿈을 이룰 수 있다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단순히 회사의 물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심어준 것 같았거든요. 개장식이 끝난 후 저는 터미널 옥상에 올라가서 조지아의 풍경을 내려다봤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활기찬 물류 차량들이 오가고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이든,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이제 유럽 진출도 당신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여기에 있으려고 해요. 이 프로젝트가 정말로 성공하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더 큰 기회인데. 저에게는 이게 가장 큰 기회예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물류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진정한 글로벌 비즈니스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는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로버트와 메리 마크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리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로버트가 말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메리가 잔을 들어 올렸어요. 새로운 시작의 건배. 우리 모두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꿈과 희망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꿈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늘 높이 떠오르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꿈을 실현하려는 일을 하겠다고 말이에요. 작은 나라 출신이지만 우리의 정성만큼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글로벌 리더의 역할이라고 믿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